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상장된 ETF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KB스타 TDF ETF입니다. 이게 발음하기가 영 거북스러워요. 아무튼 이 TDF ETF는 시장에 런칭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펀드를 통해서만 이 TDF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존에도 이 TDF ETF는 코덱스와 그리고 아리랑, 히어로즈에서 상품을 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KB스타에서 출시한 TDF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존과 그냥 거의 동일한 TDF인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KB스타 TDF의 라인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2030에서부터 2050까지 2060이 있었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이 라인업에 있어서는 차별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TDF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숫자가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TDF에서 이 숫자는 전문 용어로 빈티지라고 합니다. 빈티지. 그리고 이 숫자가 투자 전략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숫자가 짧을수록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2030은 2030년까지 운용을 할 수 있는 TD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50이라든지 2060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운용 기간이 긴 TDF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라인업에 있어서는 뭐 별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던 KB스타의 TDF ETF, 그렇다면 좀 더 운용 전략상에 있어서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일단 KB스타 TD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 iSelect 전략적 자산배분 TDF라는 이 지수는 KB와 농협이 같이 공동 개발한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TDF랑 어떤 차별성이 있냐 봤더니, 기존의 대부분 TDF는 이 자산 배분을 주식과 이제 채권을 이제 혼합을 하게 되는데, 이 iSelect 전략적 자산 배분 TDF 지수는 채권뿐만 아니라 리츠 그리고 원자재, 이렇게 조금 더 폭넓은 유형의 자산을 선택을 함으로써 조금 더 운용에 있어서는 뭐 플러스 알파를 추구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지수가 갖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차별성은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자산들이 이 TDF의 수익률에 있어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뭐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Select 전략적 자산 배분 이 TDF의 지수의 이 구성 종목 비중을 살펴보면은 확실히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원자재라든지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스타 이 TDF ETF의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운용 방식은 일단 액티브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단순하게 이 iSelect 지수를 그대로 베껴서 추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사에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패시브 방식, 그러니까 인덱스 방식의 ETF보다는 이렇게 운용사가 뭔가 차별화를 주는 이런 액티브 운용 방식을 선택을 하는 ETF들이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액티브 ETF들이 런칭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운용사가 확실하게 좀 더 액티브한 성과를 내는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되면은 이 운용사가 확실히 운용을 잘하네, 이런 것들이 조금 옥석을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보수는 0.2%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기존에 출시한 TDF ETF에 비해서는 가장 저렴한 연보수 수준입니다. 일단 기존에 이미 상장된 TDF ETF에 비해서 빈티지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고, 하지만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이 원자재와 리치형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를 할 때 요즘 많은 분들이 ETF, 주식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들이 막 하나하나 막 언제는 이거를 또 현금화시키고 또 다른 타이밍에는 주식 자산을 늘리고 해외 자산 늘리고 막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TDF 시리즈는 어쨌든 이 자산 배분형 ETF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운용사를 믿고 내 돈을 위탁하는 개념이라서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뭐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는 투자자라면은 이런 TDF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리스크는 일단 뭐 TDF 운용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 내가 선택한 운용사가 제일 못했어. 뭐 그런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 딱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고 적어도 6개월, 1년의 추이를 보면서 그때 내가 선택한 운용사를 교체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그때 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TDF ETF의 새로운 상장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TDF ETF는 연금 계좌라든지 퇴직 계좌에 좀 활용도가 높은 유형의 상품이라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주식이 좀 회복이 되고 하면은 이 TDF 시리즈도 분명히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